번째 순서 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나기 전에 너무 도치코인으로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 안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씩 상황실에서 짚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대유플러스인데 보니까 이 종목이 뭔데 이렇게 많이 오르지? 하고 봤더니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뉴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대유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유플러스가 이제 원래 가전 파트의 이제 대표주자죠. 위니아 딤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대유 위니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개발가는 이제 그런 회사였었는데 최근 이번 달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처음에 1차적으로 급등을 하였다가 이제 어제 그다음에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SK가 최근에 인수하기로 한 회사인 시그넷 EV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복적인 행보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 기록했다가 오늘도 이제 고점인 1,450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매물대에 많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이제 급등한 이유는 신사업 진출을 했는데 신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거래대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조를 기대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길가 보면 요즘에 전기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탄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이 충전에 대한 압박이 있대요. 실제로 충전소들을 구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 이 구축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각광을 받는 거에 비해서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왜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판매량이 막 이제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선뜻 요 사업에 진출하기는 조금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정책 집행도 전기차 되게 많이 밀어주고는 있지만 정책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지금 만약에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가실 때 만약에 중간에 이제 갑자기 꺼졌을 때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을 경우 이럴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나 난처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현대차나 SK 등 대기업이 이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저번 주 이제 화성 휴게소에 고속 충전 휴게소를 이제 내보내겠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 1차 개소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나큰 정책적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요 섹터가 정책주로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금은 약간 조용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산업이 신산업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대유플러스랑 S트래픽도 있네요. 네, 이제 S트래픽이 원래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 저번 달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SK가 요 그룹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비밀 유지가 깨지면서 요런 M&A 관련 이슈가 소멸이 되었고 당연히 급락을 하였고요. SK는 이제 코넥스 상장사죠. 이제 시그넷 EV를 인수하겠다. 7월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사업군에 조금 더 진출하겠다. 그런 이슈를 보면서 일단은 S트래픽에서 대장주는 대유플러스로 넘어온 모습입니다. 대장주가 대유플러스로 넘어왔다. 근데 지금 주가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고 변동폭이 큰 상황.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도 만약에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 매물대는 이제 앞으로 매물대로 이제 소화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됐다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는 모두 소멸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만약에 조금 위에 몰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을 감안하는 모습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비추천 입장, 그다음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손실을 다른 곳에서 만회를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예스24인데
이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오르니까 여기서 팔긴 아쉽다. 조금 더 두고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에 최대 이슈였죠. 카카오뱅크에서 예비 상장 심사 청구가 이어지어서 네.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관련주는 당연히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한국금융지주나 넷마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룰 예스24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분 관련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연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번 주이죠. 이제 4월 15일, 16일 거의 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장 시작할 때쯤에 매각 이슈를 이제 돌연 매각 철회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소멸하였다가 다시 불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장외 주식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약 38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예스24가 가지고 있는 약 2% 내외의 지분을 계산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예스24 측에서는 좀 나중에 팔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매각을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2%의 지분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다. 와, 정말 잘 투자를 했나 봅니다. 이 예스24로 인해서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카카오뱅크 상장 진행 절차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보통 크게 5가지 종류로 나와지고요. 처음에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절차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차인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이어져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3번 정도의 지금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내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예를 들면은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상장 예비 심사가 끝나고 1개월 이내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했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한 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긴 한데 요즘 이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재무 구조가 깔끔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상장하는 게 좋은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 지분 관련주 계속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KB금융, 넷마블 등이 있는데 만약에 빠르게 그 상장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6월, 7월 정도에도 상장이 가능하고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사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네. 뭐 이전에 매각 절차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밀렸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괜찮은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밑에서 이제 밑꼬리를 잡아먹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오늘 이제 5일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이제 지분 관련주들은 매수 의견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철회 때문에 자리가 나온 그런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7,500원, 그다음 18,000원 대 전후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한번 찍는 23,000원 정도 내외,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리 김지만 팀장님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상장 기대를 갖고 있는 지분을 투자, 뭐 두나무라던가 마켓컬리라던가 야놀자도 있고 또 카카오뱅크도 있고 이런 관련주 담으셨어요? 아니면 좀 지켜만 보고 계세요? 저는 짧게 이제 제가 간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먹고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정말로 보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유동성으로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5%가 떨어지거나 맞아요. 5%가 오르거나 그런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고 이제 조금 이제 용돈 좀 해볼까 할 때 그럴 때만 이제 제가 들어가고요. 그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가치주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지만 팀장님 이야기 듣고 예스24 매수할까 하다가 뭐야 그럼 나도 좀 조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만약에 저라면은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스24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지분 가치로서 이제 최소로 잡아도 한 1,000억, 2천억 정도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한 적어도 한 2만 원 초반, 그다음에 2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스24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대형주 한화로 골라봤습니다. 어제부터 관련 뉴스가 쏟아졌는데 질산 40만 톤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증설에 대한 배경 그리고 증설을 통해서 무엇 하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는 지금 이제 기본 지배 구조 자체가 하나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 밑에 메인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 가지를 지금 주력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질산을 생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 12만 톤 정도 생산했던 거를 이제 증설을 해서 52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제 이 이율은 아무래도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솔루션 쪽에 이런 이제 질산 쪽의 소유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이제 사업을 바탕으로 지주사들도 사업 지주사로 바탕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부양 및 신사업 진출에 대한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쪽 소유 자체가 꽤나 많이 는 편으로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증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한화가 질산 증설로 인해서 지배구조 관련 우려가 제거되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니 증설한 건 증설한 건데 왜 지배구조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승계 절차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지분을 넘겼을 때 지분이 싸면 쌀수록 세금이 덜 드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누른다 이제 그런 정설이 있고요. 네. 승계 절차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에 눌려왔던 이제 사업군이라든지 신사업 진출 투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승계 후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승계 끝났으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회사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하나 회장 그다음에 이제 부회장 간의 사이에서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승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와중에 신사업군의 진출, 투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는 주 하나 이제 본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그렇게 이제 피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래 쉬었습니다. 사실 지주사들이 잠깐 주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SK도 그렇고요. 한화도 그렇고 많이 오르다가 쉬었습니다. 앞으로 한화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자회사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방산 쪽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우주 쪽에서 세 가지 지주사들 자회사들이 굉장히 이슈를 받은 것에 비해서 이제 본주인 하나는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승계 작업에 대한 이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와중에 주가가 계속 눌릴 수 있는 와중에 이런 진출을 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고 조금 더 좀 눌렸던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탄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차트상 자리도 이제 밑골이 이제 쌍바닥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로는 제가 한 32,000원 내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인 37,600원에서 조금 더 더해서 한 38,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사실 손절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손절가를 만약에 제시를 드시면 29,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 지주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요즘 대기업들이요 확실히 먹거리를 잘 찾아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서 저는 지주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봤던 게 SK가 있고 LG도 있고 하나도 있고 최근에는 효성을 넣었어요. 혹시 이런 지주사 중에서 김지만 팀장님의 픽이 있을까요? 이제 뭐 하나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하나도 이제 뭐 최고의 픽으로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주사 중에 제일 괜찮은 회사는 이제 DL이라고 이제 대림건설이죠. 네. DL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지주사인데 사업군까지 같이 영위하는 이제 그런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PER도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주사인데 증권사, 이제 은행사 같은 이제 배당주보다 이제 가치가 비슷하게 평가를 받는 걸 보면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부로 제 관심 종목에 또 DL도 넣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있어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디지털 화폐 도입 소식 때문에 오늘 뭐 한네트, 로지틱스죠. 네. 로지틱스 그리고 뭐 한국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영국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한다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TF죠, 즉 긴급 전단팀이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은 거는 조금 이제 우려할 부분인데 메인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출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저장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랑 디지털 화폐를 헷갈려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디지털 화폐랑 이제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간에서 이제 코인을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비슷한 예를 들었을 때 뭐 상품권이나 이제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이제 나라가 아닌 이제 민간에서 하시는 거를 이제 암호화폐라고 많이 하고요. 디지털 화폐는 이제 화폐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물이 아닌 사이버 머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발행도 하고 이제 수급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 자체는 두 개가 같지만 인버 상호 이제 반대의 성격을 지녀서 디지털 화폐가 흥하면은 암호화폐가 떨어지고 암호화폐가 오르면 디지털 화폐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관련주랑 디지털 화폐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오늘도 저희 상황실의 주인공인 한네트의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네, 먼저 암호화폐 관련주는 이제 거의 거래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는 거래소고요. 거래 대금이 사실 거래 대금 자체는 암호화폐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거래만 많이 되면 그런 수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사실 거래 대금 오늘 도지코인이 10조가 넘었는데 사실 업비트 본사에서는 지금 축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주는 그런 이제 상장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창투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이제 VAN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회사죠. 뭐 한네트 오늘 다룰 한네트라든지 이제 로지시스 그 두 가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VAN 서비스로서 디지털 화폐는 VAN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대행사들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 길게 보고 사도 괜찮을지 어제 마침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디지털 화폐 다시 올라줄까요? 그래서 순환매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찬스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두각을 보였잖아요. 그럼 어때요? 오늘 매도할까요? 더 들고 갈까요? 이제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존에 몇 번 이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한 번 정도 펌핑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시작할까 못할까 이제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요. 일단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이제 막 5일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면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요. 일단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네트보다는 다른 이제 가치주 좀 더 가치주군 이제 실적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네트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추천드리고요. 기존에 오늘 이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도 약간 이제 이익을 실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 위치상 위험하고 수급이나 이제 뭐 거래량도 조금 동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지만 팀장님은 투자 자제가 나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외에 궁금한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